반갑습니다. 볼경 칼리 동호회 지도사범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안 그래도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올려드리려고는 했었는데 댓글에 질문하신 분들 이제 답을 해드리는 걸로 두 가지인데 크게 첫 번째는 이제 검도 수련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도를 수련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서양 검술에 대해서 리뷰해 드린 거 있죠. 즈보카운가요? 이제 수평배기라고 주장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검류 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그게 기술이 형태가 풀이가 되는지 설명드렸고, 그거는 제가 검도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손검이든 외날검이든 칼리든 도검류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그 기술이 실제 공방상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거기서 검도 예시를 들어드리니까, 검도의 수싸움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드리니까, 이제 검도 수련생인데 제가 볼 때는,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길어봐야 한 3년 내외 안쪽인 것 같고, 질문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답답하다. 검도 기술이 이제 손목, 머리, 허리 이거밖에 없는데, 이제 실제 스파링을 해보면, 이제 내가 어떻게 공방을 운영해서 기술을 걸고 방어를 하고 해야 될지는 뭐 나오는 게 없다. 그러면 교재에 보면 뭐 삼살법이니 뭐 공격의 세 가지 기회, 다가설 때, 물러날 때, 뭐 이런 것만 있더라. 근데 제가 설명드린 거 죽도 중단세에서 기세를 어떻게 운영할 때 공격 기회가 생기는지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었다.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영상을 좀 올려달라. 이제 그런 질문의 취지였어요. 그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달검님인가 댓글에 한무도의 참법인가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링크를 달아 놓으셔서 제가 댓글은 삭제했습니다. 이제 타 무기술 기술 영상 링크는 기본적으로 댓글에 링크를 안 다는 게 원칙이라 삭제는 했고, 거기서 이제 물어보신 취지가 검도인으로서 이제 한무도의 참법을 봤을 때 어떻냐 이제 이 질문인데, 이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뭐 한무도의 참법이 아니라 원래 그런 배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도검류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한무도의 참법과 같은 스타일의 배기가 어떤 상황에서 유용한 기술인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한무도는 전혀 몰라요. 한무도는 모르고 저는 이제 링크 보면서 한무도가 있는 줄 알았고, 예전에 양감독 TV에 나왔나? 어디서? 저는 한무도를 잘 모르고. 근데 이제 어쨌든 배기의 형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전 영상에 올려드린 게 있어요. 배기란 기본적으로 배기의 플로는 어떠한 형태가 돼야 되는가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꼭 보십시오. 그게 이제 기초 개념이니까 그걸 먼저 보시고 지금 질문하신 취지에 맞춰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검도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고 칼리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고, 검도를 오래 수련하고 검도 사범을 했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 이 검도를 예시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검도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대한검도의 검도는 엄격해서 기준이 이제 검도 지도 사범이 타 유파에 가서 지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칼리 지금 수련 네트워크 모임 쪽에 거기 이제 군 검찰 수사관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대통령 경호실 쪽에 하여튼 거기서 이제 수련하시는 현직자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오셔서 이제 검도 관련된 이제 이런 이제 기술 공방 이치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정중하게 이제 고사를 했던 이유가 거기가 이제 검도 수련 모임이면 제가 가서 할 수 있는데 이 칼리 수련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검도 수련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칼리나 타 무기술 수련생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이게 내용이 되게 어려운 내용이고, 사실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검도로 치면은 최소 10년차 이상 돼야지 체득하고 이제 기술을 공방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제가 볼 땐 최소 10년차 이상. 다른 분들은 7년에서 5년차가 있긴 한데 그건 극히 예외적이고, 제가 이제 앞 기술에 서양 검술에
뭐였죠?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주보카운가요? 이제 수평배기, 그게 이제 실제 공방의 이치상 어떻게 기술 연계가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일본에서는 그 해당 부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메타메라고 해요. 세메타메. 근데 이게 국내 지도자분들은 그 세메와 타메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한 10년 차 이상 넘어가시는 사범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좀 제각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저는 검도에 있어서 공방 서로 상호 연습을 하는 건, 또는 이제 칼리에 있어서 무기를 들고 서로 스파링 하는 건 상대방과 나의 흐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방이잖아요. 공격, 상대방은 방어. 상대방이 또 공격하면 나는 방어. 그래서 공방, 그래서 같이 이제 따다다다 이렇게 춤추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와 상대방의 의식의 흐름, 그 다음에 물리적인 기술의 흐름이 저는 방향성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세메하고 타메를 설명드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제 대한검도에 이제 검도 스파링을 할 때, 상호 연습을 할 때 중단세를 딱 취하잖아요. 중단세를 취했을 때 중단세로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중단세를 통해서 내가 어떤 기술을, 어떻게 기술을 걸 건지를 발로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공격 의사를 전달해야 돼요. 이게 의식의 흐름인데, 이 의식의 흐름을 내가 주도적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의식의 흐름으로 상대방의 의식의 흐름에 관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설명해요. 세메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제가 중단세에서 딱 취하고 있어요. 상대방도 중단세를 취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지금 발이 안 나오는데, 발이 우측 대각선 앞으로 살짝 들어가면서 죽도를 살짝 눌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상대방의 중단을 내가 위에서 살짝 덮어서 눌리는 거예요. 덮어서 눌리면 상대방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눌려지니까 그것을 강하게 받아서 쳐올리든지, 아니면 눌려지는 거를 회피해서 다시 자기가 위로 올라오려고 하든지, 아니면 아예 다리를 서서 후방으로 빠져서 원간으로 빠져버리든지, 크게는 세 가지가 나타나요. 그 다른 경우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럼 제가 여기서 중단세에서 대각선 사선 앞으로 발을 살짝 이동하면서 눌렸다고 칩시다. 상대방의 죽도 중단세를 눌리면, 위에서 눌러서 덮어버리면 내가 나의 의식으로 상대방의 공격선을 덮어주는 거예요. 살기를 덮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게 그렇게 해요. 그러면 기세가 눌려진 상대방은 그 기세를 맞받아서 튀어서 올리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회피해서 다시 자기가 선점하기 위해서 다시 자기가 위로 올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공간으로 빠져버려서 아예 원간에서 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눌렀을 때 맞받아서 위로 팍 튀어오르는 사람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중단세에서 위에서 눌렸을 때 맞받아서 위로 쳐올릴 때는 어디에 틈이 생기냐면 손목에 틈이 생겨요. 그러면 제가 눌렀는데 이 사람이 강하게 맞받아서 올리면, 이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저돌적인 사람이란 걸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흐름을 통해서 상대방의 공격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계속 움직이면서 신호를 줘요. 시그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했을 때 튀어오를 거라고 예상한다면, 튀어오르면 그때 손목을 공격하면 공격 포인트가 성공되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아니면 이것도 달라요. 위에서 덮어서 의식을 누를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깊숙이 들어가면 마치 찌름이 공격당하듯이 이 본인의 영역이 침범당했다고 생각하면, 아까 같은 공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말아서 다시 치려고 해요. 자기가 그 순간에 매가지고. 그러면 맬 때 공간에 머리가 생기는 거죠. 그때 나는 그대로 들어가서 머리 쳐도 돼요.
지금 제가 죽도에서 중단세에서 살짝 위에 눌렀을 때 상대방이 하나 튀어오르는 이 반응 안에서 경우의 수가 수십 가지 넘게 생겨나요. 그래서 제가 앞에 영상에서 칼리에서 사선배기 하나로도 10년 이상 가르칠 수 있다고 한 게 그래서 그래요. 지금 제가 한 거라고는 중단세에서 상대방의 기세를 눌러주고 반응을 보는 그거 하나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상대방의 반응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공격의 전개 양상이 수십 가지 이상 다 변화해서 발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스파링 위주의 도검률을 연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그냥 합을 맞춘 형태로 약속대련 식으로 계속 연습하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영역을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근데 선생님 저 검도 3년차인데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하나도 몰랐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지금 이 수싸움은 최소한 7년에서 10년차 이상 된 사람들끼리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수싸움의 전개 양상은 검도에 있어서 공격 모션이나 검도에 있어서 방어 모션 등이 몸에 완전히 붙어 있어 가지고 내가 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공격 기회 공격해야지 할 때 벌써 공격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체득이 된 사람들만 가능하다고요. 보통 검도 한 5년차나 7년차까지 공격 기회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지도 연습하면 일부러 주잖아요. 일부러 줘도 하고는 이렇게 뛰어들어요. 근데 이제 한 7년차 이상 넘어가면 이 기검체 일치가 완전히 일치되면서 본인의 의식과 공격하려고 하는 모션이 일치가 되기 시작하면 찰나의 순간에 틈이 생기면 내가 공격 기회 하면 그 순간에 벌써 공격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상태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그 상태가 넘어가야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싸움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제가 칼리 지도자 이수하면서 보면 대한검도의 검도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아는 척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면 영상 보고 분석한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검도를 했다고는 하는데 2년, 3년을 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경우는 검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때 호구 커플도 호구 커플이 이제 초단이잖아요. 1년 넘게 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는. 진짜로. 7년 이상 넘어가서 7년, 10년 차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싸움에 돌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검도가 너무 재밌어요. 못 빠져나와요, 진짜. 저희 예전에 검도 청년부 그때 2002 월드컵 축구 그때 완전 한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맞죠? 그때 저희들 도장에서 운동했어요. 도장에서 스파링하고 상호 연습하고 그 다음에 녹화된 거 보고 이랬어요. 너무 이게 그 다음에 막 술 먹고 밤새 술 먹고 야 우리 치중에 원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젊은 혈기에 먹고 이제 이제 사범들도 있고 이러니까 서로 섞여 있으니까 먹고는 야 술 취했을 때 운동했을 때 우리 술 취한 상황도 대비를 해야지 이러면서 하고 이래요. 그게 수싸움에 들어가면 못 벗어나요. 이게 너무 재밌거든. 바둑에 수싸움 하듯이.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중단세에서 중심을 타고 살짝 누르는 이 행위만으로도 상대방의 공격 스타일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의 대응 양상에 따라서 공격의 변화 양상들이 수십 가지로 넘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재밌겠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사람이 중단세를 딱 잡고 있는데 내가 시도하려고 위에서 누르려고 살짝 움직이는 그 순간에 틈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벌써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한검도로 치면 이제 국가대표 검도 사범님들,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제 7, 8단 선생님들. 검도 국가대표 선수분들은 뭐 선수라고 칭하지만 솔직히 다 고단자 선생님들인데 이분들은 그냥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냥 일반 도장에서 검도하는 거랑. 그냥 다른 세상에서 놀아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검도 안에서도 프로 아마추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실업팀에 소송돼서 검도를 생업으로 하면서 검도 국가대표로 나가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시는 검도 이제 국가대표 선수분들은 뭐 선수라 칭하지만 선생님, 그분들 다 진짜 고단자 선생님들이고, 이분들은 개념이 달라요. 시도조차를 못해요. 이 수싸움에서 있어서. 일단 레벨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수싸움을 하면 제일 안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요? 7, 8단 선생님들요. 7, 8단 선생님들은 제가 수싸움 거는 형태대로 다 맞춰줘요. 해요. 근데 제가 막 수싸움, 저 머릿속에서 혼자 수싸움 막 하잖아요. 하는데 그냥 우 하고 천천히 치는데 벌써 들어와 있어요. 그거는 수가 3, 4수 이상 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때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7, 8단 선생님들 전부 다 60대, 70, 젊은 분들이 60대인데 50대 후반도 있긴 한데 보통 대부분 60대 아니면 70대예요. 70대가 거의 주류란 말이에요. 그럼 몸이 노쇠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게 경우의 수싸움이라서 그래요.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이게 얼마나 빨리 치고 파워풀하게 해야지 그거에만 막 초점 두는데 7, 8단 선생님들 빨리도 안 쳐요. 수싸움에서 내가 지금 눌렀을 때 지금 이렇게 튀어오르는 반응일 때 내가 역으로 감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쳐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를 다 미리 보고 있으니까 그 안에 경우의 수를 벽에다가 사방에 다 쳐놔요. 그물처럼. 그리고 내가 하면 내가 혼자서 그물에서 내가 혼자 용 쓰는 거야. 그리고는 그냥 틈이 생길 때 어히라고 뻥 쳐요. 그냥 푹 맞고 간다니까. 빨리도 안 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7, 8단 선생님들은 그냥 괴물들이라고. 그냥 괴물들이에요. 근데 7단 선생님들이 8단 선생님들을 괴물들이라고 표현해요. 왠지 아세요? 7단 안에서 압도적으로 2명을 이겨야지만, 2명인가? 지금 규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2명을 압도적으로 같은 7단 레벨에서 2명을 압도적으로 이겨야지만 8단이 된다고요. 6단에서, 같은 6단 레벨에서 2명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월등한 실력이 될 때 7단이 될 수 있거든요. 나이 그런 거 상관없어요. 무조건 상호 연습해서 실력으로, 격검 실력으로 증명해서 위로 단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잖아요. 제가 검도 19년 차하고 지금 칼리 지도자로도 지금 몇 년째예요. 근데 제가 검술 마스터라는 표현이 말도 안 된다. 예. 그런 규격의 괴물들의 세상을 제가 잠깐 엿보면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예. 수싸움에 이제 규격 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국가대표급 되는 선수 선생님들은 일단은 기본 이런 신체나 그 다음에 어떤 훈련량이나 일단 탄력이나 유연성이나 그 다음에 뭐 수싸움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 기본적인 이 하드웨어부터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레벨이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7, 8단 선생님은 육체는 노쇠하지만 수싸움에 있어서 거의 뭐 저쪽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태라서 안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질문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아마 3년차 내외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년차 내외일 때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지금 기회 운용 방식은 지금 안 맞아요. 수싸움 할 때가 아니라 검도 교본에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물러날 때, 상대방이 다가설 때, 상대방이 머무를 때, 그 3가지 기회가 왜 공격 기회인지 내가 맞아가면서 계속 체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7년차 되기 전까지는 왜 이 경우의 수싸움이 잘 안 되냐면 그만큼 내가 축적된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요. 검도는 상호 연습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하고 다양한 형태의 검을 교류하다 보면 사람의 스타일이나 중단세 잡은 느낌에 따라서 다양한 공격 스타일의 데이터가 몸에 체득이 돼요. 그래서 왜 씨름 선수들 삿바 잡았을 때 대충 승패가 어떻게 될지 안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중단세를 딱 잡았는데 저같이 키가 한 181이나 180 정도 되는 사람이 성향이 기본적으로 후발 선지를 좀 선호하는 스타일이다. 그럴 때 공격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스타일의 형식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양하게 내가 그런 분들하고 맞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그 데이터를 축적하게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무기술은 원간에서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맨손 무술하고 다르게 무기술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능력치가 예측 능력이에요. 예측 능력, 수싸움을 하기 위한. 예.
근데 그 기본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내가 머릿속에 체득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 답답하더라도 지금은 일단은 기본 이론에 충실하면서 내가 한번 계속 연구하면서 궁리하면서 맞아가면서 배우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도사범하고 수석사범 할 때 제 또래 사범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보통 한 3년 차를 못 견디고 다 그만둔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지금 이 경우의 수싸움 부분을 좀 체득할 수 있도록 잘게 쪼개서 훈련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검도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이제 칼리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검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이제 제 딸아이나 아내를 같이 가르치면서 같이 수련할 건데, 이 검도의 지금 훈련 체계 기법으로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칼리라는 무술의 장점은 확장성과 다양성, 그 다음에 기본 축을 베이스로 하는 하나의 축으로 인한 다양성인데, 기술 자체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요. 예. 넓어요. 광범위해요. 검도는 좁고 깊다면 되게 광범위하게 넓은데, 이제 제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다양한 스파링 형태를 잘게 계속 쪼개서 다양한 훈련법을 개발해가지고 게임 형태로, 지금 제 불경 칼리 동호회에서는 우리 현직자나 이제 저한테 배우러 오시는 분들께 이제 이렇게 바로 이런 무기를 들고 스파링을 해버리면 장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기술이 어떻게 구현되는가의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체득이 먼저 돼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지금 이 댓글 다신 분처럼 되게 답답하고 지루함을 느낄 수 있어서, 제가 게임 형태의 다양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수싸움에 할 수 있는, 그리고 빨리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다양한 그 훈련 기법을 개발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교육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릴 건데, 그거는 이제 오픈하면 안 되고, 제가 이제 이 채널이 1000명이 넘어가서 멤버십 영상이 되면은 그때는 그쪽에는 오픈할 생각인데, 다양한 거를 많이 개발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손을 이용해서 맨손을 터치할 때 어떻게 하면 제공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훈련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 때 내가 어떤 타이밍에서 어떤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제 생각을 훈련하는 이제 기법들, 이런 거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검도는 좀 답답해도,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우리 현직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원장 선생님, 제가 뭐 할까요? 이러면, 저 검도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검도는 하시는데, 대한검도에 검도를 하시되, 대신에 평생 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다. 한 3년, 5년 하다가 그만둬 버리면 아무 효과 없으니까, 이제 평생 검도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탐에는 저는 그걸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기회 응축과 폭발이라고 가르쳐 드려요. 이제 그걸 어떤 사람은 공격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숙성시키고 공격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거를 이제 기회 흐름의 관점에서 기세를 갈무리해서 응축시켜서 폭발하는, 순간적으로 폭발시키는 형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주의사항이, 그렇다고 해도 공격 기회가 나왔을 때 바로 공격하는 거랑, 그 다음에 숙성시켜서 또는 기회를 응축시켜서 폭발시키는 거랑 차이는 안 나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회를 응축시켜서 무게감을 있게 터트려서 공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이건 어쨌든, 이건 제가 볼 때는 한 10년차 이상 넘어가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을 잡기 시작하면서 궁리하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이게 이야기가 통하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런 무협소설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일정 레벨 이상 올라갔을 때 선생이 가르칠 때 보면 되게 뜬구름 잡듯이 얘기한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개념들이. 근데 또 희한한 게, 8단 선생님들은 지도할 때 보면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좀 더 크게 들어서 쳐. 이렇게. 기초들한테 할 법한 얘기. 근데 그게 희한하게 4단, 5단, 6단들이 8단 선생님들 그렇게 한마디 해주잖아요. 그럼 그게 팍 꽂혀요. 팍 꽂혀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고급지게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8단 선생님들은 되게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진리는 오히려 더 쉽고 간단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시면 또 이게 간단하고 심플하게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전혀 그럴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쉽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부분들은 지금 미리 알아도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좋을 게 없고, 지금 좀 답답하시더라도 지금 내가 기본적인 내용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시는, 가르쳐 주시는 사범님이나 그 관장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따라가야 돼요. 수파리에서 수단계는 제가 볼 때는 한 7년이나 10년 차까지 수단계인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사범님들이나 관장님이 이건 죽이야, 매주야, 콩이야, 이렇게 해도 무조건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경우의 수가, 데이터가 축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수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나타나요. 그때부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와닿기 시작하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해버리면 이 검도라는 기술 자체가 몸에 빼어 있지도 않은데 자세만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질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역효과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검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 칼리 지도자분들이 선생님을 모시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선생님 밑에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 그냥 독학을 하든지 영상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아니면 그냥 필리핀 현지에 가서 한두 달짜리 잠깐 배우고 오는 걸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게 그래서 그래요. 그거는 단순히 기술 복합 체계를 배우는 거는 집체식으로 해도 돼요. 근데 그 하나의 기술이 실제 스파링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의 수로 풀어지는가는 그 선생님들마다 그 축적된 데이터량이 다르고 방향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독학이란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대한검도의 검도를 통해 가지고 20년 가까이 스파링 통해서 다양한 공격 형태에 대한 이 데이터 축적이, 공방의 이치가 몸에 체득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냥 저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 손 검으로 풀어내가기만 하면 돼요. 한 손도 중단세라의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기세를 눌러주고 기세를 띄워주고 그때 반응 형태에 따라서 어떤 공격 루트로 어떻게 들어가는가가 그대로 칼리에 접목되거든요. 근데 칼리가 훨씬 더 어려워요. 기술 체계가 복잡하고 이게 한 손 검이에 맨손 간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워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요즘에 도전 의식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이제 스파링 게임 형태를 개발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 다음에 한무도의 참법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영상을 잠깐 봤는데,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타 유파에서는 그냥 크게 들어서 벨 때 이렇게 내린다. 근데 이제 우리들은 여기서 베는 순간 당겨버린다. 그래서 칼끝을 내리지 않는다. 이런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좁은 실내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는 지금 그 형태대로 해요. 그거는 일본의 고리곰술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서양에도 다 있어요. 지금 이러한 형태의 배기는.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 이론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벤다는 거는 3분의 1 지점에서 닿여서 당김을 현상을 이용해서 3분의 1 지점에서부터 칼끝으로 당겨주면서 이 베는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검도에 있어서는 지금 들어서 그냥 쭉 내려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별다른 당김이 이루어지긴 해요. 이렇게 살짝 당기면서 이루어지긴 하는데, 지금 이렇게 수평으로 완전히 당기는 것보다는 당김이 조금 더 약하잖아요. 근데도 베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검이 곡선으로 형태를 이미 띄고 있어서 그래요. 직선 형태라면 확실하게 내려칠 때 쑥 당겨줘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이미 곡선 형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3분의 1 지점에서 닿여서 운동역학적으로 그냥 그대로 내리는 느낌이 들어도 이미 곡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당김의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이 검 자체. 그래서 지금 조선검도 그렇고 일본의 검도 이런 약간의 곡선 형태를 가진 이 검이 최종 진화 형태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훨씬 더 당김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끔 검에 곡선을 넣어서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곡선이 너무 가도 안 되고 너무 곡선이 없어도 안 돼요. 이 적절한 곡선 형태가 이 검을 개발할 때 비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곡선이 가버리면 이게 다 이래 모션을 할 때요, 이게 또 달라져요. 당김의 현상이. 됐죠? 그래서 이미 곡선 형태가 돼 있다는 거.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게 일본의 고류 검술도 그렇고, 제가 지금 무슨 유판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도 그렇고 서양 검술에서도 그렇고 베어줄 때 있죠. 베어줄 때 여기서 이렇게 안쪽으로, 요 수평 라인에서 안쪽으로 당겨주는 형태, 칼끝이 밑으로 가지 않고 당겨주는 형태가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실내 좁은 장소에서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제 천정이 낮고 좁은 복도 상황에서는 칼을 들면은 걸리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매줘요. 매줘서 뻗듯이 가죠. 그 다음에 닿이는 물체에서 내가 몸을 살짝 뒤로 빠지면서 당김으로써 베어주는 거예요. 근데 배는 파괴력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좁은 장소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잡고 닿여서 베어주고, 목덜미 여기서 그대로 여기서 딱 대요. 갖다 대고 교착 상태에서 이러자면 교착 상태에서 대주고 3분의 1 주점을 목덜미 쪽에 대고는 싹 당김으로써 베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배기는 많아요, 사실은. 예. 검도에서도 처음에 본국검 복원할 때 여기까지만 하자고 얘기도 있었어요. 여기까지 안 가고. 이건 변론으로 하고, 어쨌든 좁은 장소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배기의 형태는 유용해요. 칼끝을 내리는 것보다는, 난전 형태는. 예. 근데 이제 배는 파괴력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고, 크게 들어서 훅 내려칠 때보다는. 맞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건 뭐 특정 유파에 있는 배기다 아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한무도는 전혀 모르고, 그런 건 아니고, 어느 고류 검술에나 다 있는 기법이에요. 특히 좁은 장소를 상정했을 때, 또는 난전 상황에서 적군하고 아군이 다 따닥따닥 붙어 있을 때는 크게 들어서 휘둘러서 베는 거는 오히려 아군까지 다치게 할 위험성이 있을 때는, 그때는 좁은 형태에서 당기고 여기서 당김으로써, 메어서 당김으로써 이제 베는 거죠.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그 감히 한무도라는 무술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예의도 아니고, 예. 제가 모르는데 일단 맞잖아요. 예. 그래서 뭐 검도인으로서 한무도 기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사실은 신뢰되는 질문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영상을 들어가서 보니, 그 한무도에서 말씀하시는 그 배기 형태가 그 다양한 고류 검술에도 있고, 그런데 보통 그러한 검술 베는 형태는 이제 좁은 실내 장소에서 많이 활용하는 형태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됐죠? 네.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졌는데,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히 무기술에 있어서는 이 무기술이 체득하는 데 오래 걸리고, 내 몸이 아니잖아요. 맞죠? 도구잖아요. 근데 이 도구를 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일단은 다양한 형태의 스파링을 많이 경험해 봐야 돼요. 안 그렇고 혼자서 아니면 합을 맞춘 형태만 주구장창 해봐야 그건 그냥 무용이에요. 무용. 영화배우 액션이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칼리를 다른 유파 쪽에서 좀 오래 했던 친구가 저한테 이제 배우러 와가지고는 첫마디가, 너무 이렇게 배울 때는 막 서로 합을 맞춘 형태로 할 때는 자기가 진짜 막 빠르고 강하게 확 되는데, 실제 스파링 해보니까 그게 기술이 그대로 전혀 구현이 안 되더라. 너무 답답하더라. 이제 그 말을 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도 그 답답함을 느낀 게 정말 잘 된 거죠. 왜냐면 그쪽에서 배운 데가 그나마 스파링을 주기적으로 계속 하던 데니까 그나마 그런 거라도 느낀 거예요. 예. 그 친구가 원래 배우던 곳은 그나마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던 데니까 그러한 답답함을 느낀 게 정말 제대로 된 방향성이 맞는 건데, 상당수 분들은 보면 무기의 운영 방식도 몰라요. 스파링 시에 이게 지금 내가 하는 모션이나 행동이에요, 스파링상 어떠한 독이 되는지도 아예 모르고, 이게 어떤 한계점을 가지는지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 좀 답답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예. 어쨌든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